다양한 생김새와 맛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먼저 사로잡고 입맛을 잡아준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향으로 배를 채워주는 식사 대용 음식에서 이제는 마음까지 채우고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가 있다. 정직하고 건강하게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과제빵 분야의 1인자 김영모 대표이다. 빵하고 내 얼굴이 잘 어울릴까 보지.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여러분에게 빵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간단한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밥보다 선호하는 식품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려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는 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제과제빵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김영모 과자점의 김영모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로 분주한 김영모 과자점. 가장 즐겨 찾는 간식거리이자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또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바쁜 현대인들의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는 빵을 찾는 손길이 분주하다. 네, 좋아요. 건강한 맛이고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맛이. 다양한 맛과 모양과 더불어 몸에도 좋아 더 사랑받는 빵을 만들고 있는 김영모 과자점의 숨은 주역들. 그중에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실력과 남다른 신념으로 빵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주인공. 기능 한국인이자 제과제빵 명장이 있다. 그저 밥 대신 배고픔을 달래주던 과거의 빵을 품격 높은 현대의 빵 문화로 이끌고 있는 김영모 대표.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빵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오토밀 브레드를 만들어요. 오토밀 빵. 오트밀 브레드면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도 김영모 제과점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랬어요. 네, 어떤가요? 이건 곡물이 7가지 곡물이 들어가서 만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죠. 하루에 여기서 만드는 빵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빵 종류는 한 50여 가지 됩니다. 김영모 대표의 빵맛 비결은 시간. 오랜 시간 숙성을 거친 반죽은 다양한 형태로 빚어지고 제각각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온도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탄생하는데 동네 빵집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빵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김영모 과자점의 인기 비결은 단 하나, 품질이다. 아유, 맛있게 잘 나와. 아, 진짜 맛있겠다.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조금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전량을 폐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시설에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모 과자점을 찾는 소비자들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맛있는 빵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먹는 음식이기에 무엇보다 엄격하고 깐깐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빵 상태를 체크하는 김영모 대표. 그 정성과 고집 뒤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제과점 운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소중한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과자점 이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케이크를 만드는 곳이에요. 큰 홀 케이크하고 네. 이런 뿌띠가또 작은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공간이에요. 이곳은 마카롱 만드는 곳인가 봐요. 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형형색색의 디저트와 케이크로 많은 이들의 눈과 입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김영모 대표. 그런데 그에게도 한 끼에 먹을거리가 절실했고 그래서 달콤한 빵에 푹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대표님이 제빵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이유에서 시작하셨나요?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과점에 들어가면은 빵이라도 많이 먹고 배는 고프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과점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고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제과 기술이라는 게 변화가 빠른 것이고 그 변화를 쫓아가서 최고의 자리가 오르기까지는 정말 쉬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사실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셨나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네. 3년 동안 다 했어요. 아, 군대에서?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그 책을 통해서 쌓아왔거든요. 장미꽃 짜는데 이 손놀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보초 쓸 때도 조약돌 하나 들고 쌀에때 꺾어서 이렇게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35년 전 서초동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김영모 과자점이 6개 매장에 직원만 200여 명, 연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김영모 대표의 뚝심이 있었다. 아무리 맛있어도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손도 잘 닦아야 되고 또 그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품을 만들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야죠. 이제는 가장 좋은 빵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김영모 대표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는 소신으로 최고만을 추구하며 제과제빵인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수많은 제과 디저트 경진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제과 기능장이 된 데 이어 각종 표창과 훈장에 대한민국 첫 번째 제과 명장과 기능 한국인으로 명실상부한 제과제빵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연구하며 치열하게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건 빵을 선보이고 있는 김영모 대표.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뭐 많은 그런 홍보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계속 선을 보이는 거죠. 할 수 없는 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김영모 대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천연 발효법. 천연 발효 사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이게 똘똘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이 원종이 들어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가 아니라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면 독특한 풍미에 소화까지 도와줘서 훨씬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숙성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만큼 빵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모 대표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천연 발효빵 개발에 나선 것이다. 천연 발효법을 개발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해외에 나가서 그런 그 좋은 빵집에 가서 빵을 이렇게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했는데 너무 구수하고 빵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빵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3번을 제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쫓아갔어요. 2번째도 안 나왔어요. 3번째 가니까 그 워너 셰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빵 만드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천연 발효빵을 개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어제 만들어 놓은 샤워도. 물론 배웠다고 바로 천연 발효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천연 발효종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독일 거 수입을 해오고 프랑스 거 수입을 해오고 그래도 대부분 한 3개월, 5개월 되니까 변종이 되더라 이거죠. 부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쪽 토양과 우리의 토양이라든지 기후와 모든 습도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국내에서 이거를 원초적으로 아주 옛날 방법으로 만들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유산균 발효법 개발 성공. 5년 후에는 과일을 이용한 천연 발효법을 최초로 개발.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나면은 속이 터불어간 현상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빵의 풍미, 그러니까 저 냄새, 풍미가 좋아진다 그런 거예요. 많은 제과점이 천연 발효법을 활용하고 있는 지금도 김영모 대표만의 차별점은 확실하다. 천연 발효빵이라고 지금들 하고 있는데 그 종 자체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 몇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다 사용을 하죠. 전빵에. 하물며 이런 페스츄리, 몽블랑 뭐 이런 데도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깐깐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빵도 안심할 수 없다. 김영모 과자점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기름이 다 빠지는데. 2개 더 썰어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칼길이가 있거든요. 아니 그 냉동을 시킨 다음에 해동시켜서 구운 거야? 그런데 1시간 반이면 발효가 되나? 1시간 반이면 너무 발효가 많이 되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잘못돼 보이진 않는데 김영모 대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보다. 반죽 온도가 원래 20도잖아. 20도에서 22도, 24도도 높고 그런데 지금 18.4도, 17.1도를 내가지고 하니까 반죽이 잘 안 되지. 온도를 정확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왜?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지금 오늘 1번 반죽이 얼마나 쳐진 겁니까? 보통 중속 5분에서 고속 8분, 9분, 8분 거기가 부분. 총 반죽 60kg입니까? 그렇죠. 빵만큼 과학적이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내일 다시 한번 구워보고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출고 정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서 출고를 하게 될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이 이제 안 된다고 한 경우가 좀 많죠. 이제 저희 딴에는 이제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보내려고 하는 회장님이 이건 안 된다. 고객한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김영모 대표에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 아들 영훈 씨가 있다.
소량 일단 해보다 보니까 그 캐러멜 만들고 거기에 수분을 넣잖아요. 여기 무슨 아몬드 캐러멜 들어간 거하고 김영모 과자점의 다양한 제품을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영훈 씨는 어려서부터 빵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프랑스 제과기능장에 각종 대회를 휩쓰는 제과 제빵인으로 성장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젤라틴이 한 겨울에 좀 많은 편이에요. 조금 줄여도 될까? 근데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뒤를 잇는 영훈 씨 덕에 전통 있는 제과점을 일구고 싶은 김영모 대표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900년이 넘는 제과점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자점은 천년 기업을 꿈꿔요. 한다고 하는 애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놓겠다니까 3대는 보장된 거잖아요. 제빵이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요?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점포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참 우리 동네에 이런 빵집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인사를 많이 해요. 그럴 때 가장 보람 있죠. 제빵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제과에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아직까지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다른 끈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맛있고 건강한 빵을 선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빵 장인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도 올렸음에도 여전히 조리복을 입고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한 김영모 대표. 지금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도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나에게 기술이란 생각의 칼날이다. 왜냐하면은 머리로 생각한 것을 손으로 빚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